안녕하세요. 책에 꽂힌 사람들의 이야기, 책꽂이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 사이에 해가 바뀌었네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해는 기해년이죠. 황금돼지해라고도 하는데 뭔가 복이 더 많이 굴러 들어올 것 같은 그런 좋은 기분이 듭니다. 제가 복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께도 나눠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복 더 많이 받으시고 좀 가져가시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힘들어하는 분들한테도 좀 나눠주실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기본으로 챙기시고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독서법과 독서 습관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마침 댓글 남겨주셨던 분 중에서 한 분이 육아와 일을 병행하시느라 독서할 시간을 내기가 많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쵸, 아무래도 육아까지 하시려면 힘드실 거예요. 일만 하셔도 힘드실 텐데. 그래서 아마 이번 영상이 그분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꼭 시청해 주시고요.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또 주변에 계신 직장 동료분들, 선후배분들께도 가족분들께도 추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완벽한 공부법이라는 책 기억하시죠? 말씀드렸던 대로 독서에 관한 파트가 따로 나옵니다. 네, 이 책입니다. 그 독서 파트를 인용해서 독서의 필요성을 좀 설명드렸었는데요. 한번 다시 간단히 요약해드리자면 지적 호기심이 생기면서 이제 독서를 하게 된다는 내용이었는데 그걸 좀 5단계로 정리를 해봤어요. 우선 첫 번째로 독서를 통해서 지식을 얻게 되는 과정이 첫 번째 1단계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식을 얻다 보면 내가 모르는 지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겠죠. 즉 지식의 부재, 지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두 번째 단계고요.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실생활에서 체감하게 되는 것이 3단계. 그리고 그 계기로 인해서 지적인 호기심을 또 갖게 되는 것이 4단계. 마지막으로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5단계였습니다. 이 5단계를 거치면 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새로운 지식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 사실은 책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궁금한 게 생겨서 독서를 하게 됐고 지식을 얻게 되고 읽다 보니까 내가 이걸 몰랐네, 이건 알고 있었지만 저건 몰랐네, 그러면서 진짜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구나 체감하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알아야 되지,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러면서 어떤 질문을 던지면 또 다른 책을 또 읽게 되고 이런 선순환인 거죠. 근데 물론 이 1단계 독서 자체를 시작하지 않으면 이 선순환의 어떤 고리에 진입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냥 본인이 관심이 가는 분야의 책을, 그리고 그런 책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좀 얇은 책을 한 권 가볍게 읽는 걸로 시작을 하면은 그 흥미를 잃지 않고 좀 이렇게 쭉 그 선순환의 고리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독서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우선 독서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인지 정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단순히 취미를 읽으시는 거면 그냥 책만 읽으면 막 스트레스가 풀리잖아요. 그러면 굳이 뭐 이 방송 안 듣고 그냥 책 보시면 되죠. 알아서 잘 읽으실 테니까요. 책 읽는 게 좋으니까. 근데 만약에 자기 개발이 목적이고 뭔가 지식의 습득을 원하고 특정 분야의 능력을 키우고 싶어서 독서를 하신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바로 다독입니다. 다독. 마늘 다자에 읽을 독자 써서 이 다독이란 말을 들으시면 아니 내가 지금 책 읽을 시간도 없고 뭐 한 달에 한 권 읽을까 말까 하는데 무슨 다독이야? 처음부터 짱나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저도 사실 비슷했어요. 그런 마음이었는데 저 예전 말씀드렸었죠? 저 어땠는지. 저 1년에 책 한 권 읽을까 말까 했었다고요. 근데 지금 반년 만에 한 16권 정도 읽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독이 중요한데 누구나 처음부터 빨리 읽고 많이 읽지는 못하죠. 그래서 차근차근 하셔야 돼요. 중요하긴 해도. 그래서 처음에 독서 시작하실 때는 자기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평소에 관심 있었던 분야의 책 중에서 얇은 책, 좀 200페이지 좀 안 넘는 거, 넘어도 조금 넘는 거, 그런 좀 쉬운 책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막 명저다, 뭐 베스트셀러 중에서 또막 노벨상 수상자가 썼다, 막 이런 거, 과학자가 썼다, 이렇게 이런 책 접근하면은 덜컥딱 썼다가 막 질려가지고 나 이럴 줄 알았어. 이래서 독서 안 해. 막 이렇게 내가 독서 하나 봐라. 막 이러면서 이런 말 하면서 이제 또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엔 그냥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을 고르셨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또 주의할 거는 뭐 만화책, 뭐 판타지 소설, 막 수필 이런 것보다는 정보 전달, 어떤 지식의 습득을 위한 책으로 골라보세요. 어떤 장르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독서를 하려는 목적에 따라서 책을 골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단순 취미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책을 골랐어요. 그럼 뭘 해야 되죠? 뭘 해야 되죠? 다음으로 읽어야겠죠. 근데 읽으시려면 뭘 해야 하죠? 읽을 시간을 내야겠죠? 그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 바쁜 직장인들은 진도가 안 나갈 수가 있어요. 시간을 내야 되는데 시간이 잘 안 나니까. 자, 하루를 한번 돌아볼게요. 자,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알람 딱 울렸어요. 일어났는데 또막 겨우 일어났어. 밥 먹을 시간이 좀 애매해. 막 어쨌든 빨리 일어나서 씻고 옷 입고 막 머리 만지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거의 다 가죠. 막 뉴스 보고 뭐 핸드폰 보고 하다 보면은 그럼 얼른 출근하고 밥 먹는 돈 많은 등 하면서 그러면서 출근하면은 이제 업무 준비 또 하고 시간 조금 남으면 차도 한 잔 마시고 또 바쁜 데는 뭐 회의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또 업무 시작되고 업무 시간에 업무 해야죠. 그때 책 읽으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업무하고 또 점심시간 딱 되면은 나가서 밥 먹고 시간 좀 남으면 잠깐 쉬거나 눈 붙이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뭐 볼일 있으시면 볼일도 봐야 하고 또 이제 오후에 업무하다가 또 야근할 일이 혹시 생겼다 그러면 또 야근도 해야 되고 야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녹초 돼가지고 뭐 밥은 먹어야 되니까 또 밥 먹고 나면은 피곤해져서 뭐 나른해지고 뭐 하기 싫고 TV 잠깐 틀었다가 뭐 좀 재밌는 거 보다가 보면은 또 졸리고 잠들고 만약에 야근을 안 했으면 보통 이제 칼퇴해서 좀 친구 만나거나 아니면 운동하시는 분들 운동하시고 또 혹시라도 좀 가정이 있으시면 또 데이트할 수 있고 또 애가 있으시면 애를 보시거나 아니면 집안일 또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시간이 훅 가고 또 지쳐서 잠들고 뭐 보통 이런 패턴이잖아요. 저도 비슷한 패턴이었으니까요. 물론 저희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결혼했다 말씀드렸죠. 결혼했지만 자녀는 없기 때문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 특히나 어린 자녀 영유아기의 자녀 있죠. 뭐 이제 갓 태어나서 뭐 한 두세 살 정도 그런 영유아기의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마 정말 시간 내기 힘드실 거예요. 우선 그렇게 시간이 빡빡한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제가 보수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적용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보수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제 생각에는 쉬운 책, 얇은 책, 좀 200페이지 전후의 책을 사서 보게 되면 집중해서 보면은 초보라고 하실지라도 독서 초보라 할지라도 한 4-5시간 정도면 읽으실 거예요. 만약에 5시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300분이죠. 5, 6에 30에서 그러면 하루에 10분씩만 투자해서 읽는다고 해도 한 달에 30일이니까 30일이면 한 달 한 권 읽으시는 거예요. 한 달에 하루에 딱 10분씩만 투자해서 이렇게 말하면 별로 안 어렵게 느껴지시죠? 근데 여러분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에 10권이면 1년에 12권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독서 모임을 다니신다거나 하지 않으면 본인 주변에 그만큼 책 한 달에 한 권, 뭐 1년에 12권 읽으신 분이 거의 없어요. 10명에 한두 명 정도? 그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이건 제 주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수천 명의 학생이나 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강의하시는 뭐 전문가분들, 이 책 쓰신 분도 그렇고 이제 그런 통계도 있어요. 실제로 대한민국 뭐 독서 현황 통계 막 이런 데에서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책에도 인용이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믿으셔도 돼요. 아무튼 잠도 부족하시고 피곤하시지만 솔직히 하루에 10분도 투자 못 하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 정도도 안 하시면서 뭐 자기 개발 하신다고 뭐 책 읽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자, 그러면 그 영유아의 자녀가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막 진짜 좀 힘든 상황이 아닌 분들은 뭐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95% 이상은 10분보다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겠죠, 그렇죠? 10분 플러스 알파. 그러면 뭐 넉넉 잡아서 한 30분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하루 10분, 점심 10분, 저녁 10분. 뭐 점심 시간 안 나면 아침 저녁 15분씩. 아니면 아침 10분, 저녁에 10분. 아니면 그냥 뭐 아침에도 피곤하면 저녁에 30분 몰아서 이렇게라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얼마 만에 한 권을 읽죠? 열흘이면 한 권 읽죠? 그죠? 그럼 한 달에 3권. 엄청난 거 아닌가요? 한 달에 3권. 그럼 1년이면 36권이에요. 물론 이건 단순한 계산이지만 뭐 난이도가 좀 올라가거나 좀 두꺼운 책이라고 해도 그래도 한 달에 한 권 읽겠죠? 그러면 1년에 12권 또 읽는 거고 아까 그런 바쁜 분들과 비교해서 그러면 보통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런 책도 읽어보고 많이 했지만 원하는 분야의 책을 최소 한 50권 정도는 읽어봐야 어떻게 좀 전문가 수준이 된다. 이렇게 옥서가 가릴 수 있다. 이런 책 얘기들 많이 해요. 이것도 뭐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뭐 그래도 어떤 분야에 대해서 감을 잡고 이제 전문가들의 글을 읽고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으려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한 30권 정도는 읽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 기준에 따지면 저도 사실은 아직 그 정도 짬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많이 읽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저는 좀 독서에 좀 재미를 붙였고 이 재미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무 알려주고 싶고 좀 같이 이제 막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막 자꾸 생겨나서 바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공유를 하려고요. 그래서 사실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물론 이게 유튜버가 대세기도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그냥 실제로 뭐 직장이나 이런 친구들이나 이렇게 그냥 말로 책 읽자고 얘기를 꺼내면 뭐 사람들이 별 반응이 없어요. 예. 아무리 친한 사이거나 뭐 좀 그런 사이들 하더라도 그냥 뭐 다들 그치 뭐 필요하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피식 웃거나 뭐 진지하게 듣긴 해도 진지하게 들어주긴 해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근데 그래도 그때뿐이에요. 필요하다는 건 본인도 알면서도 이게 실행하게 옮겨지지가 않는 거죠. 뭐 독서라는 단어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꽤 있고요. 특히 뭐 자기계발서적이나 좀 경영서적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뭐 자세한 얘기는 뭐 따로 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꾸 얘기 좀 했는데 그래서 이 책에서 이 완벽한 공부법 책에서 소개하는 독서법 2가지를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개독 그리고 두 번째는 남독입니다. 첫 번째 개독은요. 특정한 분야의 계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책을 읽는다는 거고요. 남독은 여러 가지 분야의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개독은 한 분야, 남독은 여러 분야의 책. 우선 이 책에서 이 완벽한 공부법 책에서는 어떤 성인의 경우에는 이제 개독부터 하는 게 낫다고 추천을 해주셨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분야의 책을 이제 한 50권 이상 읽어보면 준 전문가 수준의 어떤 식견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하는 일에,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하는 일이 있다면 본인 직업이 그 분야라면은 이제 직접적인 도움도 될 것이고 또 전문가들을 비평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오르게 되니까 자신감이 생기겠죠 스스로. 예. 근데 주의할 점은 한 가지 있다면 한 가지 분야의 책만 계속 읽으면 좀 생각이 좀 이렇게 좁아지거나 편협해지거나 자칫 교만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책을 많이 읽고 뭐 사람들하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나보다 잘 몰라.
나는 이렇게 책 읽어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모르네. 뭐 나보다 직장 상사인데 선배인데. 그걸 약간 우쭐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한 분야를 어느 정도 읽어서 좀 쌓이면은 다른 분야의 책도 좀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개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남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분야의 책들도 다양하게. 그래서 그 한 분야의 책을 좀 파서 읽고 다른 분야로 넘어가서 또 읽다 보면은 이게 서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전에 그 스티브 잡스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또 창의성, 뭐 혁신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할 때 잡스가 했던 얘기가 그 우리가 서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예, 그것도 어느 책에서 봤었는데 정확히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거예요. 개독을 통해서 한 분야의 지식을 쭉 쌓고 남독을 통해서 이 서로 다른 분야의 내용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또 비판적으로 또 바라볼 수 있는 사고력도 생기겠죠. 그리고 또 한 분야는 내가 많이 파서 알았는데 또 다른 새로운 분야에 가보니까 또 여긴 내가 또 정말 모르는 게 많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어떤 겸손한 마음도 좀 갖게 되고요. 이것 또한 이제 선순환이 되겠죠. 이거 보다가 저거 보고 또 궁금한 게 생기면 또 다른 거 보고 이렇게 선순환. 자, 뭐 생각보다는 간단하죠. 두 가지 개독과 남독.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독서법만 잘 기억해 두시고 익히셔도 아마 1, 2년 만에 그러면 뭐 20권, 30권 이상의 책을 읽게 되니까 최소 한 분야 이상의 어떤 준 전문가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독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되게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들어보시면 저도 독서 시작한 지 이제 8개월 차 돼가는데 저는 사실 관심 있는 분야가 좀 다양하고 이것저것 읽어보고 싶은 게 많아서 아직 막 하나를 진득히 파는 스타일은 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개독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뭐 실제 총 권수도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러다 보고 그래서 또 원래 책도 좀 천천히 읽는 편이기도 하고요. 중간에 좀 생각도 많이 해요. 막 공상도 하고 막 다른 생각도 많이 하고 막 그런 스타일이라서 속도는 좀 많이 느려요. 근데 속도에 대한 부분도 뭐 나중에 또 따로 언급하겠지만 다독하고 개독을 하다 보면은 많이 늘어난대요. 속도도. 왜냐하면 그 분야에 대한 기초 지식이 쌓이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책이 점점 쉬워지고 읽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유튜브를 계속 찍으면서 이런 독서법들을 염두에 두고 더 열심히 독서를 할 거고요. 제가 발전하는 모습 이런 과정들도 공유해드리고 더 좋은 정보가 있으면은 또 새롭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독서 습관 만드는 방법은 제가 좀 더 짧게 찍어가지고 주중에 한번 공유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찍는 게 저한테 부담이 좀 덜 되긴 하는데 원래 한 번에 남기려고 했다가 너무 길어지니까 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계셔서 독서 습관 방법은 좀 짧게 해가지고 한번 남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점이나 개선할 부분이 좀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저는 책에 꽂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책꽂이였습니다. 행복한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